그 부동산 시장이 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저렇게 대출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LTV, DTI, DSR. 예. 어느 정도 부동산을 아시는 분들은 저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건데 그렇죠. 이 모든 제약이 외국인에게는 규제가 없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예시도 뉴스가 나왔어요. 전액 대출 받아서 뭐 타워팰리스 어디 뭐 펜트하우스를 샀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에게는 규제로 옥죄고 외국인에게는 풀리고 그런데 전체 부동산 외국인 거래량 중에 과반수 이상이 중국인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가만히. 보고요. 예.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토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죠. 부동산이 이제 물론 토지도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요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론사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주도 예시입니다. 예. 제주도 전체 면적 중에 중국인 소유한 토지는 저 밑에 빨간색으로 0.53%예요. 네. 자, 저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거 아닌 것 같죠? 뭐 위협적이진 않아 보여요. 위협적이지 않아 예. 보이죠? 그런데 저희가 뭘 봐야 되냐면 예. 중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맹지를 살까요? 아. 산지를 살까요? 결국에 상업지역 산다는 거죠. 금싸라기를 사는구나. 저 바로 위에 상업지역이 0.38%예요. 제주도 전체 면적에. 예. 그런데 중국인 소유는 0.53%예요. 저에겐 뭐예요? 상업지역 전체 면적의 1.5배 되는 토지를 중국인이 다 잡았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저는 실제로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상업지역인지 도시지역인지까지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국인이 살 때 상업지역을 대부분 샀을 거고 예. 그 전체량이 상업지역 전체량의 1.5배라면 저는 솔직히 거짓말 조금 못해서 거의 대부분의 상업지역은 다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하는 거고 네. 실제로 이게 이제 본토 우리나라의 차이나타운을 기점으로 예. 지금 현재 여의도 면적의 7배 되는 면적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 그것도 똑같은 논리로 우리나라의 상업지역을 많이 구매했을 건데 네. 그 면적 양을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하다. 야, 근데 아이러니하네요. 네. 중국인들은 본토에 자기 땅 한 평 없잖아요. 중국에서는 땅 거래가 안 되니까. 그쵸. 네. 그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네. 토지 자체는 다 공산 당일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자기 땅, 자기 나라에서 자기 땅 한 평 없던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땅을 갖게 됐네요. 네네. 예, 참 기가 막힌. 아, 근데 판검사가 될 수 있다는 네. 건 이건 또 판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것도 예. 사실은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진짜. 이제 예. 화면 좀 해주세요. 네네 예. 화면을 앞쪽에 예. 있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사실은 이 법률전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이 국가공무원법 만든 거예요? 국가공무원법 예. 그다음에 법원조직법을 예. 개정했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검찰청법을 개정했어요. 예. 2017년도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예. 법관 임용시 국적 제한을 폐지했어요. 그 다음에 2020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검사 임용시 국적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국적 제한을 폐지한다는 것은 저 사람들이 귀화를 하지 않고도 중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그래서도 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아까 네. 얘기를 처음으로 인터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모든 중국인은 중국의 내부의 법에 의해서 네. 중국의 명이 떨어지면은 네. 중국이 원하는 따를 대로 해야 수밖에 되고 따라야 없게끔 되고 법적 구조가 되어 있고. 안 따르면은 이 사람의 네. 그 자국 내의 재산이나 가족들 네. 이런 사람들이 볼모로 잡힌다 했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판사가 됐습니다. 네. 판사가 됐는데 이 판결을 이런 식으로 내려라 지령이 네. 떨어져요. 네. 해야 될 거 안 따를 아니에요.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구조를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야 된다.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네네네. 이게? 맞습니다. 근데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소 결정 권한도 갖게 되고 구속영장 청구 권한도 갖게 되고 유무죄 판단 및 처벌 권한까지 다 갖게 됩니다. 중국인이 네,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때 만들어진 개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몰랐다. 이야.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예. 지금 현재 법관들 중에 예. 그다음에 검사들 중에 예. 정말 다수의 외국인이 지금 포진돼 있겠죠.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의 데이터까지 제가 다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서 예.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개정이 돼서 우리나라에 만연되고 있는 상황을 저는 약간 호소하는 국민분들께 알리는 역할로서. 제가 우소할게요. 네네네. 나중에 혹시 국회의원 되시면요. 그 정보 접근성 생기잖아요. 네. 예? 혹시 출마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시면 꼭 출마하셔가지고 아, 예. 그 권한이 생기면은 그 정보를 좀 이 공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네네. 정말 예. 공개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꼭좀 해주십시오. 예. 이 권한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거 알아서 예. 정말 국민분들께 이런 정보 좀 많이 알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권한 네. 있는 사람도 설득하는 것보다 네. 그 해주겠다는 사람을 권한이 있게 만드는 게 차라리 빠를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 아유, 정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제 지선이 앞뒀으니까 예. 마지막 시간에 선거권에 좀 얘기하고 싶어요. 선거권. 네. 사실 선거권을 그러니까 외국인의, 그러니까 정부가 또 얘기하는 게 네. 저희가 맨날 이제 중국만 얘기하니까 예. 아니다. 모든 외국인한테 주는 혜택이다. 주는 선거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전체 외국인 중에 거의 80%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중국인한테 주는 선거권이다 얘기해도 될 만큼 좀 그럼요. 뒤쪽에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자, 보시면 선거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스윙 보터라고 하는데, 네, 여기입니다. 아, 이거 그랬죠. 이거 지금 네, 경기도 스윙 시작할 때 보터예요. 그랬죠. 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이제 그 중국인이 실제로 약 14만 명이 투표할 거다 이렇게 이제 뭐 유튜브나 많은 예. 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데 어이구. 아니 14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그래도 2,700만 유권자가 있는데 예. 어떻게 14만 명으로 이렇게 바뀌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스윙 보터라고 해서 예. 실질적으로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네. 굉장히 그 초접전인 지역이 그럼요. 많아요. 예. 그래서 그 표수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지역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정말 적게는 뭐 180표 차이로 지난 대선 때 국힘당이 이겼던 지역구도 있었고요. 그런 지역에 180명 차이 났던 지역에는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인 약 한 300명 보내서 예. 그쪽에서 투표해라. 그다음에 한 1000표 정도 차이 났던 지역구에다가 한 1500명 정도 중국인 예. 투입하고 예. 이런 식으로 전략 짜면요 진짜 거의 대부분 초접전인 지역의 지역구들을 거의 다 이제 원하는 정당이 가져가게끔 조율을 해버릴 수 있다. 예.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중국인 무비자로 들어오는 이야기는 많이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중국인 무비자로 들어와서 3년만 한국에서 살면은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개헌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해요? 대통령 연임제 이야기하고 있죠. 예. 장동현 대표가 물어봤는데 대답 안 했다면서요? 예. 자,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의원 내각제는 뭐예요? 대선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선거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리더분들 계시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필요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로 바뀌면 대선 자체가 폐지되면서 네. 결국에 지선과 총선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이 되는 거고 예. 그 안에 결국에 중국인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중국인 숫자가 약 100에서 200만 수준만 돼도 예.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구를 예. 그 스윙보터 양만큼의 투표수에 이제 중국인을 투입해서 우리나라 전체 지역구를 원하는 식으로 조율할 수 있게끔 배치 가능하죠. 전략을 할 수 있다. 예, 그거 가능하죠. 자, 이것이 예. 심각한 문제다라는 어. 부분까지 이 책에 다 담아냈습니다. 야, 네. 그 보면은 지금 이게 의원 내각제를 해버리면은 사실상 네네. 이제 이 국가 수반이 총리가 되는데 네네. 그 총리를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지 않고 네. 예, 의회 내에서 이제 선출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간접 선거가 돼버리는 거죠. 국가의 이 네. 수반을. 네. 게다가 지금 이 현재 이 방법도 네. 보수 정당을 지금 현재 있는 보수 정당을 극으로 몰아내고 자기들이 중도 보수 스탠스로 온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그 자민련 네. 이 거기 이 컨셉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렇게 네. 반일하드니까 이것들이 네. 지금 뺏기는 맞습니다. 정책 때는 네네. 일본 걸 고스란히 뺏겨가지고 국민들은 또 우민화시키려고 하고. 맞습니다. 네. 야, 이게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네. 아니, 나관님께서 이 부동산 얘기 예. 첨언해 주셨는데 네. 중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첫 스타트가 제주도였다. 그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남편분께서 네. 한동안 제주도에다가 엄청 그 건축을 많이 하셨대요, 집을. 예. 90%가 중국인들 집을 지으셨다고. 아. 저도 이게 보면은 이 서귀포 쪽에 네. 이쪽에 그 대규모 땅을 사가지고 개발하는 게 다 중국인 땅이었어요. 네네. 제가 제주도 한 3년 살았거든요. 아, 예. 그러셨군요. 네. 근데 지금은 제주도 곳곳에 짓담한 건물, 이것도 진짜 많아요. 네. 예, 중국인들 싼 땅 사서 연예인들 이용하고 땅값 네. 오르면 손 털고 나가고. 야, 네네. 이거 심각합니다. 예, 아이고, 나가님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장에서 보면은 네. 이 좌파 정치권이 입법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네.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국익 훼손이 예상되는 입법 행위 모든 그런 행위의 뒤에는 중국이 자리하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 그러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좌파 정치권으로 하여금, 좌파 정치인들로 하여금 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그들 비결- 사실은 그동안에 방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그 논리입니다. 저는 결국에 그 안에 어떤 이해관계가 다 돈의 논리가 들어가는 거고 예. 그 안에 사실은 그렇게 돼서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어떤 자리 예. 혹은 어떤 권력 혹은 위치를 뭐 약속을 하거나 그런 식의 뭐 부패된 그 뒷거래가 있었겠죠. 예. 그것을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했다 이거는 사실 수사 단계고요.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래서 예상을 해보는 거죠. 예상을 해보는 거죠. 예.